ADHD 아동의 경우 인지적 개입을 우리가 이제 실시를 할 때 좀 쪼개어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인지 과정에 대한 개입과 인지 내용에 대한 개입입니다. 자, 인지 과정에서의 결함, ADHD 아동은 무엇이라 그랬나요? 네, 실행 기능이었죠. 그래서 이 실행 기능을 좀 증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지 내용상에서 선생님은 나만 싫어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부정적인 생각.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그 프로세스 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하는 말 중에 나를 격려하고 혹은 선생님의 목소리 톤 이런 부분들은 내가 주의 깊게 정보를 처리하지 않았어요. 네. 선생님이 뭐, 야, 그래서 내가 예쁘게 앉으라 했지? 라는 이 몇 가지 단서로만 가지고, 네. 해석을 하다 보니 선생님은 나를 싫어해라고 오해석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인지 과정에서의 그 결함을 함께 다루어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 이 실행 기능이 가지고 있는 주의 조절, 작업 기억, 행동을 순차적으로 해보는 조직화와 행동 억제를 함께 연습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다루었던 부적응적인 생각을 다루는 인지 내용에 대한 개입을 함께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즉, 주의 조절의 경우에 시각적 단서에 집중하는 방법. 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정보를 수집하고 또 주변에 내가 지금 뭐 책을 봐야 되는데 이 책을 보는데 자꾸 방해하고는 옆에 있는 컴퓨터, 뭐 핸드폰, 주스, 과자 이런 방해 자극도 한번 내가 정보를 처리해보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주변 환경을 정리하기 이런 부분들도 충분한 행동의 전략이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도 같이 다뤄주는 게 필요하고요. 자, 또 하나가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 시에 굉장히 많이 ADHD 아동에게 필요한 거죠. 소리에 집중하는 거죠. 상대방의 말. 특히 학습 상황에서 선생님이 지금 지시하는 바 이런 청각적 정보에 주의를 잘 기울여 보는 연습. 이러한 주의 조절의 연습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 ADHD이면서 이 경계선 지능 아동이 너무 많은 출처로부터 정보가 막 지나치게 주어지면 이 즉각 기억하는 그 용량에 있어서 과부하가 걸려서 극도로 이제 산만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만한 전략들을 좀 아이들과 연습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를 좀 조직화해보고 자료도 유목화, 분류화를 좀 해보는 이런 인지적인 전략 개입을 작업 기억에서 함께 다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런 충동, 행동 억제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실행 기능의 결함의 문제로도 볼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이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자극이 주어진다. 반응하기 사이에 좀 시간의 공간, 이 시간이 좀 길게 주어지면 좀 덜 충동적인 행동의 양상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앞서 설명드린 이완이나 호흡이나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셀프 토크 이런 전략들이 행동 억제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호등과 같이 자, 바로 do 초록불 행동하는 게 아니라 빨간불 잠시 멈춰보고 그 다음에 노란불 think 생각을 해본 다음에 행동하는 거야. stop, think, do에서 stop과 think를 자꾸 연습을 해보는 것도 행동 억제의 중요한 측면이겠죠. 특히 경계선 지능 아동일수록 그러면 어떻게 멈춰야 하나요? 이 멈추는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연습하는 게 필요하죠. 자기 대화 잠깐만 멈춰보자 이런 자기 지시 훈련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행동하기 전에 뭐예요? 다시 한번 내가 점검을 해본다던가 이러한 전략들을 함께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직화죠.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자 학교 갈 준비하기 너무 포괄적이에요. 목표를 만든 다음에 목록을 자 계단을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것처럼 우선순위에 맞게 하나씩 세부적으로 쪼개어 보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실제로 ADHD 아동이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죠? 시간에 대한 감각과 관리 능력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 행동을 할 때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까 자꾸 예측해보고 추정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인지 과정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인지 내용에 대한 개입이 좀 필요하지요. 앞서서 보신 바와 같이 정보를 모두 주의 깊게 세밀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힘들다 보니 특히 경계선 지능과 충동성이 공존할 경우 이 사회적 상황을 더 불만족스럽게 해석하고 본인이나 이 내 주변 환경을 더 낮게 평가하는 부정적 사고와 신념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지적 재구성을 통해서 보다 적응적이고 기능적인 신념으로 전환하는 게 바로 목적에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감정, 화가 나요. 이 화는 어디서 시작되었죠? 네. 얘 일부러 내 거 망가뜨린 거야. 선생님 나한테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 등을 결국에는 화라는 감정을 유발하고 행동, 소리를 지른다던가 친구를 때리는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전에 이 소리 지르지 않기, 자, 친구 때리지 않기라는 행동도 대처가 아닌 뭐예요? 통제 모델로 주로 지시를 했다면 잠시 멈춰서 그런데 진짜 일부러 망가뜨린 걸까? 예. 앞뒤 상황이 무엇이었지? 우리가 그때 놓친 정보는 무엇이었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